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와 심장이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화장실에 몇 번이나 가셨나요? 손가락으로 세어봤을 때 5손가락이 안 찬다면 지금 당장 집중해 주세요. 이건 단순히 배가 불편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소화기내과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2번 이하로 화장실을 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치매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무려 2.2배나 높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까지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장에 쌓인 독소가 혈액을 타고 여러분의 뇌로, 심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박영숙 씨, 67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처음엔 그냥 불편한 정도로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최근 들어 자꾸 깜깜하고 아들 이름도 헷갈리고 요실금까지 생기면서 삶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이분의 장내 환경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 뇌 MRI에서는 초기 치매 징후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정확히 따라 하신 결과 단 8주 만에 매일 아침 화장실을 가시게 됐고 3개월 후에는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럼 오늘 이 영상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3일 이상 화장실을 못 가시는 분, 매일 변비약에 의존하고 계신 분, 배가 항상 팽팽하고 무거우신 분, 최근 들어 기억력이 부쩍 나빠지신 분, 요실금이나 골반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여성분, 화장실에서 얼굴이 빨개지도록 힘을 주시는 분, 약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변비를 해결하고 싶으신 분, 손주들과 여행 다니며 활기찬 노후를 꿈꾸시는 분이라면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오늘 이 2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3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직접 확인한 78%의 환자에게 효과가 있었던 변비 탈출 완전 로드맵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왜 변비가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변비가 단순히 장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몸에는 장뇌축이라는 놀라운 연결 통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장과 뇌가 미주신경이라는 고속도로로 직접 연결돼 있어서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장 속에는 100조 개가 넘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우리 기분, 우리 면역력, 심지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변비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장 속에 대변이 3일, 4일, 일주일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부패가 일어나면서 암모니아, 인돌, 스카톨 같은 독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독소들은 장벽을 뚫고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혈액을 타고 어디로 갈까요? 바로 뇌로 올라갑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염증 물질들이 뇌에 도착하면 알츠하이머병의 주범인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뇌신경세포 사이에 쌓이면서 뇌세포가 하나둘씩 죽어가는 거죠. 2023년 서울 메디컬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만성 변비 환자 1만 2천 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일주일에 2회 이하로 배변하는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정상인보다 2.2배 높았습니다. 단순히 상관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심장은 어떨까요? 화장실에서 힘을 주는 순간 여러분의 혈압은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정상 혈압이 120에서 순간적으로 180, 20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미 약해진 혈관벽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뇌출혈, 심근경색 환자 중 상당수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경우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한빛종합병원 응급실에서도 작년 한 해 동안만 화장실에서 쓰러져 실려온 환자가 23명이었습니다.
그중 14명이 만성 변비 환자였습니다. 특히 여성분들께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화장실에서 힘을 주다 보면 골반저근이라는 골반 장기를 떠받치고 있는 근육이 약해집니다. 이게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궁이나 방광이 아래로 처지는 골반 장기 탈출증이 생기고 기침만 해도 소변이 새는 요실금이 생깁니다. 성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고 골반 통증이 만성화됩니다. 작년에 진료했던 김미경 씨, 52세 여성분은 변비 때문에 매번 10분 이상 화장실에서 힘을 주셨는데 결국 중증 요실금으로 외출조차 두려워하게 되셨습니다. 이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손주 돌잔치에도 못 갔어요. 혹시 소변 냄새가 날까 봐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변비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약 없이도 가능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확인한 결과 오늘 알려드릴 방법을 정확히 따라하시면 평균 2주에서 4주 안에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아침입니다. 변비 탈출의 골든타임은 아침 기상 후 2시간 이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불 속에서 배를 천천히 마사지해 주세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위로, 왼쪽으로, 아래로 원을 그리듯이 30번 정도 쓸어내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잠자는 동안 멈춰 있던 장 운동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 손바닥 전체로 부드럽게 쓸어주세요. 두 번째,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마십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물의 온도입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오히려 장을 자극해서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그러니까 대략 30도에서 40도 정도의 물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레몬 반 개를 짜서 넣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왜냐하면 레몬의 구연산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이게 다시 장 운동을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물 한 컵이면 됩니다. 200ml에서 250ml 정도.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을 마신 후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집안을 가볍게 걷거나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이때 추천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바로 고양이 소 자세입니다. 내 발로 기어가는 자세에서 등을 둥글게 말았다가 펴는 동작을 10회 반복해 주세요. 이 동작은 척추 주변의 자율신경을 자극해서 장 운동을 극대화합니다. 제 환자분들 중 이 동작만 매일 아침 했더니 변비가 좋아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바로 아침 식사 30분 전에 특정 음식 조합을 먹는 겁니다.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 대장 반사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음식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대장이 수축하면서 대변을 항문 쪽으로 밀어내는 반사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반사는 아침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장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음식 조합을 먹어야 할까요? 제가 임상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조합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 키위 2개와 플레인 요거트 1컵입니다. 키위에는 액티니딘이라는 특별한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 분해를 도와서 소화를 빠르게 하고 동시에 장 운동을 직접적으로 촉진합니다. 2018년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만성 변비 환자들에게 4주 동안 매일 아침 키위 2개를 먹게 했더니 87%의 환자에서 배변 횟수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요거트를 더하는 이유는 요거트 속 유산균이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서 장 환경을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단, 요거트는 반드시 플레인으로 드세요. 시중에 파는 달콤한 요거트는 설탕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장에 해롭습니다. 두 번째 조합, 다시마 한 줌과 따뜻한 우엉차 한 잔입니다. 다시마에는 알긴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알긴산은 물을 만나면 젤리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우엉에는 이눌린이라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게 장벽을 자극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를 동시에 섭취하게 돼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작년에 진료했던 이정호 씨, 71세 남성분은 이 조합만으로 45년간의 변비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는데 3주 후에 진료실에 오셔서 눈물을 글썽이시며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조합, 양배추 반 컵과 사과 반 개를 함께 갈아 마시는 겁니다.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장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펙틴은 장내 수분을 유지하고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이때 중요한 팁,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갈아주세요. 사과 껍질에 펙틴과 폴리페놀이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믹서기에 양배추, 사과, 물 200ml 정도 넣고 갈아서 아침 식사 30분 전에 마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조합 중에서 여러분에게 맞는 하나를 선택해서 최소 2주 동안 매일 드셔보세요. 반드시 변화가 있을 겁니다. 단,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 하나를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이섬유만 열심히 먹고 물을 안 드십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식이섬유는 물을 만나야 부풀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물 없이 식이섬유만 먹으면 오히려 장 속 수분을 빼앗아서 변이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실제로 작년에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변비에 좋다고 해서 식이섬유 보충제를 하루에 3번씩 드셨는데 물은 거의 안 드셨어요. 결국 대변이 딱딱하게 굳어서 장폐색 직전까지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관장으로 겨우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이섬유를 드실 때는 반드시 물을 함께 드세요. 식이섬유 1g당 물 100ml.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변이를 느끼실 겁니다. 이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밖에 있다는 이유로 참습니다. 이게 변비를 만성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변이를 느끼는 순간, 대장은 대변을 항문 쪽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때 참으면 대변이 대장에 더 오래 머물게 되고, 대장은 계속해서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러면 변은 점점 더 딱딱해지고 다음에 배변할 때 더 힘들어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대장의 감각 자체가 둔해져서 변이를 느끼는 능력마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변이는 절대 참지 마세요. 느끼는 즉시 화장실로 가세요.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바로 자세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변기에 90도로 똑바로 앉습니다. 이 자세가 사실 변을 보기에는 최악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구조상 직장과 항문 사이에 치골직장근이라는 근육이 고리처럼 감싸고 있는데 90도로 앉으면 이 근육이 당겨지면서 직장과 항문이 꺾입니다. 쉽게 말해서 호스를 구부려 놓은 것처럼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을 줘도 시원하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를 만드는 겁니다. 변기 앞에 15cm에서 30cm 높이의 발받침대를 놓으세요. 시중에 변기용 발받침대가 따로 나오는데 없으면 튼튼한 상자나 두꺼운 책 몇 권을 쌓아서 써도 됩니다. 발을 이 받침대 위에 올려놓으면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상체가 앞으로 약간 숙여집니다. 이 자세가 되면 치골직장근이 이완되면서 직장과 항문이 거의 일직선이 됩니다. 호스가 쭉 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힘을 거의 안 줘도 변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실제로 2009년 일본 도쿄의대에서 진행한 실험을 보면 발받침대를 사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배변 시간이 평균 2분 단축됐고 배변 후 잔변감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서 힘을 줄 때 절대로 얼굴이 빨개지도록 힘을 주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변을 보려고 숨을 참고 온몸에 힘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복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혈압도 함께 치솟습니다. 심장과 뇌혈관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에만 가볍게 힘을 줍니다.
마치 아기가 응아할 때처럼 응 하고 소리를 내면서 하면 더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복압이 올라가면서도 혈압은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5분 안에 안 나오면 그냥 일어나세요. 무리하게 계속 앉아있지 마시고 다음 변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아침 루틴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루 종일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게 어려우시면 이렇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오전 10시쯤 한 컵, 점심 식사 30분 전에 한 컵, 오후 3시쯤 한 컵, 저녁 식사 30분 전에 한 컵, 이렇게 하루 5번만 마셔도 5리터가 됩니다. 단,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위액이 희석돼서 소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장 운동은 몸의 운동과 직결됩니다. 몸을 움직여야 장도 움직입니다. 하루 3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특히 식후 1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게 효과적입니다. 산책하면서 복부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고 빠지는 게 반복되면서 장이 자극받습니다. 집 근처 공원 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굳이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복식 호흡입니다. 하루 중 시간 날 때마다 특히 잠자기 전에 5분 정도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누워서 배에 손을 올려놓고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부풀어 오르게, 내쉴 때 배가 쏙 들어가게 합니다. 이렇게 깊고 느린 호흡을 반복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장 운동이 촉진됩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교감 신경이 항진되면서 장 운동이 억제되는데 복식 호흡은 이걸 정반대로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일정한 배변 시간을 정하세요.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그 시간에 맞춰서 자동으로 변이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후 30분입니다. 처음엔 변이가 없어도 그 시간에 화장실에 가서 5분 정도 앉아 있어 보세요. 억지로 힘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휴대폰도 보지 말고 배에 집중하세요. 이걸 2주 정도 반복하면 몸이 학습합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장의 최대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장 운동이 억제됩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뭐든 좋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도 훌륭한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실천하시면 대부분의 변비는 해결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바이오 피드백 치료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항문 주변 근육의 움직임을 센서로 측정해서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환자분이 어떻게 힘을 줘야 하는지 직접 학습하게 만드는 치료법입니다. 특히 골반적인 조율 장애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변을 볼 때 힘을 줘야 할 근육은 안 쓰고 오히려 조이는 근육을 쓰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8주 정도 치료받으면 70% 이상이 호전됩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봄에 오신 최동욱 씨, 새 남성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대기업 임원이셨는데 2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하셨어요. 매일 아침 변비약을 먹어야 했고 출장 갈 때마다 변비가 심해져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표정이 정말 어두우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장 통과 시간이 정상인의 3배였고 골반적인 협응도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아침 루틴과 음식 조합, 그리고 발받침대 사용법을 정확히 알려드렸고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3주 후 재방문하셨을 때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으셨어요. 선생님, 1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매일 화장실 갑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6개월 추적 검사에서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또 한 분, 강은희 씨, 45세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출산 후부터 변비가 시작됐는데 15년 동안 방치하셨어요. 최근 들어 요실금이 생기고 변을 볼 때마다
심한 통증이 있어서 화장실 가는 게 공포였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치열과 치액이 동시에 있었고 골반 저근도 심하게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분께는 먼저 치열 치료를 하고 동시에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키위 요거트 조합을 매일 아침 드시게 했고 케겔 운동을 하루 3번씩 하시게 했습니다. 케겔 운동이 뭐냐면 골반 저근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을 5초간 조였다가 쉬고 이걸 10회 반복하는 겁니다. 하루 3번, 총 30회만 해도 2주 후부터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분은 8주 후에 요실금이 거의 사라졌고 배변 통증도 없어졌습니다. 마지막 진료 때 눈물을 흘리시며 이제 친구들이랑 여행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변비는 절대 나이 때문이 아니고 체질 때문도 아닙니다. 잘못된 습관 때문입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이 바뀌면 장이 바뀌고 장이 바뀌면 뇌가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변비약에 관한 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기간 변비약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게 자극성 하제입니다. 셋나, 비사코딜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약들이죠. 이런 약들은 장벽을 직접 자극해서 강제로 장을 수축시킵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장이 이 자극에 적응하면서 점점 더 둔해집니다. 그러면 약의 용량을 늘려야 하고 결국에는 약 없이는 전혀 변을 못 보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장 점막이 검게 변하는 멜라노시스 콜리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하면 대장암 위험도 증가합니다. 작년에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10년 넘게 매일 셋나 성분 변비약을 드셨는데 대장 내시경을 해보니 장 점막이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어서 회복하는데 1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변비약은 응급 상황에만 쓰세요. 규칙적으로 먹는 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자연적인 방법들을 습관화하세요. 만약 정말 약을 써야 한다면 삼투성하제를 추천합니다. 락툴로스나 폴리에틸렌글리콜 같은 성분인데 이건 장 안의 수분을 끌어들여서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장벽을 직접 자극하지 않아서 장기 복용해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생활습관 개선이 답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변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려면 이 4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아침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기상 후 2시간 이내의 루틴이 하루를 결정합니다. 둘째, 물과 섬유질의 황금 비율을 지켜라. 식이섬유 1g당 물 100ml. 이 공식을 잊지 마세요. 셋째, 화장실 자세를 바꿔라. 발받침대 하나로 인생이 바뀝니다. 넷째, 변이를 절대 참지 마라. 참는 순간 변비는 만성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15년간 진료하면서 만난 만성 변비 환자 중에서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정확히 따라 하신 분들의 7%가 2개월 이내에 약 없이 매일 쾌변에 성공했습니다. 나머지 22%도 바이오 피드백 같은 추가 치료를 병행하면 대부분 좋아졌습니다. 완치율이 거의 9%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변비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장은 단순히 배변이 편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맑은 정신, 튼튼한 심장, 강한 면역력, 행복한 기분, 이 모든 게 장에서 시작됩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걱정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여행도 마음껏 갈 수 있고,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고,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건강한 노후 아닙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키위와 요거트를 장 보러 가세요. 발받침대를 주문하세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2주 후, 한 달 후, 여러분의 장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그리고 장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제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왜 이렇게 오래 고생했을까요? 여러분은 이제 알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2주만 참고 실천해 보세요. 반드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특히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변비 극복 스토리도 나눠주세요.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건강한 장은 행복한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그리고 내일 아침은 개운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